어제 국방위에서요, 국회,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문정인 특보하고 술 한잔 해라고 야당의 국방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요. 문 특보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로 송 장관과 충돌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내의 불협화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꼬집으면서 자유분방하기 짝이 없는 문 특보의 부적절한 언사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며 언뜻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군령을 관장하는 사람이 송정무냐 문정인이냐, 문 특보가 한 번만 더 이러면 장관이 물러나든지 특보를 그만두게 하든지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조차도 문 특보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 특보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다. 송 장관을 조롱하는 것 같은데 나쁜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문 특보가 교수라서 조직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니 둘이서 술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했다는 겁니다. 국방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송 장관이 NSC에서 이 문제를 언론하고 조율해달라 했습니다. 송 장관은 문 특보 측이 오보라고 일본에서 해명을 해서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왔고 본인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런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훌륭한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왜 거기 둘이 싸움질 하면서 국민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대한민국의 군령이 송영무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정인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한국의 안보 문제를 관장하는 1인자가 누구냐는 거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상 장관이 오셨다. 어디에? 외교 통일 안보 국방에. 그래서 문정인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을 관장하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최고 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도 한번 보세요. 통일 외교 안보 특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가진 특보 자리를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정인하고 송영무의 2차전은 어떻게 벌어졌냐? 전에 1차전 한번 제가 중계해 드렸죠. 자, 30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문정인이 일본의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교토 대학에서 열린 북한 핵 문제 및 한국-북한 관계의 전망이라는 강연에서요. 기본적으로 송 장관과 다른 장관들과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 이유를 박근혜 때나 나온 김정은 참수작전 운운하는 것을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송 장관은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북한 전쟁지도부의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수작전은요.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기 위한 3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걸 갖다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한국형 3축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 킬체인이고요. 1단계로. 이것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파악하면 그걸 갖다가 곧바로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이건 미국, 일본 내 MD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죠. 그래서 KAMD를 한다. 세 번째로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데 그것이 KMPR이라고 하면서 이 대량 응징 보복 안에서 한마디로
참수 대책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송영무의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나 가능한 안이 아니라요. 박근혜 송영무를 떠나서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한국형 3가지 선결 조건을 이야기한다 하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될 당연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무는 이 문제를 송영무가 이딴 소리를 지금 시대에도 한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송 장관과 당신 중 누가 오느냐라고 차 타고 떠나기 직전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당연히 나다. 내가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문정인은 일부 신문에서 북핵에 대한 입장을 accept 받아들이다와 의외 알고 있다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 내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의외라고 말하면 한국 신문들은 accept라고 쓴다. 국어와 영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기자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9월 18일 날 국회 국방위에 송 장관이 출석을 해서 이 문정인이 학자적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가 정책 특보가 아닌 것 같아 개탄스럽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것이 그때 문 교수가 송영무 참수작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밖에서 떠들었죠. 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송영무가 이렇게 9월 18일 날 국회에서 말을 하니까 청와대는 다음 날 9월 19일 날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해서 송영무한테 엄중한 주의를 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전에서 참수작전 때문에 벌어진 1차전에서 송영무가 9월 18일 날 그 말 했다가 9월 19일 청와대 경고를 받고 깨갱했는데 또 일본에서 문정인이가 참수작전을 이야기를 해서 송영무가 또 발끈 한마디 했지요. 자, 거듭되게 참수작전에 대해서 문정인이 왜 저렇게 불쾌할까요? 김정은이하고 뭔 관계길래 김정은 참수작전을 한다고 하면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송영무를 물고 뜯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술 한잔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문정인의 머리 구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해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무가 잘못됐다라는 보도는요,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문정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신문에 대해서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취재 수첩을 통해서 문정인 특보에 계속되는 말 바꾸기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취재원이 녹음 파일을 보내왔고 강연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도 내용대로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문 특보가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게 아니라고 어투를 달리하면서 이게 저널리즘이냐 하면서 허락 없이 녹음하고 기사를 쓴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다른 언론사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문정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완전히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강 주최 측에서는 기자한테 집요하게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특강 참석자들의 명단을 들추면서 누가 녹음 파일 녹음을 해서 언론에 알려줬는지 유출자 색출에도 나섰다고 하는 소문도 들린답니다. 자, 이 사람 말로 가지고 허구한 날 사고를 치면서 사고 치고 나면 학자 입장으로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데요. 30일 특강에서도 학자 견해라면서 이 외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런데 이날 강연이 교토대와 리스메이칸 대학의 강연 포스터에서 그냥 연세대 교수나 뭐 이런 이름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별보좌관이라고 이렇게 소개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개해 놓고 자기 이 권위를 팔아가지고 권력을 팔아서 이렇게 행사하면서
거기서 한 말은 일개 교수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요즘 홍진호 때문에요. 기사를 묶어서 비슷한 거는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뉴스 브리핑 아이템이 지금 넘쳐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M쌤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중거리 요격 미사일 양산을 사실상 보류를 했다.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저층에서는 이 팩2, 팩3라고 부르는 페이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중층에서는 이 천궁이라고 부르는 이 M쌤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조금 고층에서는 L쌤으로 해서 하고, 그 위에 층에서는 고고도는 사드로 한다라고 요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저층은 팩2, 팩3, 중층은 천궁 M쌤, 그리고 고층은 L쌤, 그리고 더 고고도는 사드, 또 그 이상은 SM3나 이런 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2020년 초반까지 완전히 이 자주형,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 없는 한국형 미사일 체계를 완성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1,400억을 들여서 이 고도 20km 이상의 이 중고도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20에서 40km를 격추한다는 겁니다. 고도. 그런데 국방부가 돌연 M쌤의 양산과 탄도탄 레이더 도입 계획을 의결할 회의를 지난 2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애정을 했는데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즉 M쌤 양산이 보류된 건데요. 국방위는 전력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군 내부에서는 M쌤 중단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사실상 군 소식통은 M쌤 양산 사업이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사기라는 걸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의 기술력이나 수준으로는 M쌤이나 L쌤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해서 방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알아본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기라고 이야기하더라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지금 국방부가 이거를 갖다가 중단하면서요, 사실상 제 말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M쌤 대신에 이제 사드보다도 훨씬 더 고고도에서 북한의 IRBM이나 ICBM을 맞히는 SM-3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SM-3는요, 육지에서 쏘는 게 아니라 해상에서 이지스 함에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목리를 부려서 KAMD를 해상 요격 중심으로 바꾸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송영무 장관이 M쌤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 맹목적으로는 공세적 작전에 따른 우선순위 변경이고 해상 요격 체제 SM-3 우선 추진을 위한 꼼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M쌤을 하려고 하면 탄도탄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동시에 중단이 되고, 결국은 새로 도입하는 이지스 구축함의 스파이 레이더가 탄도탄 레이더를 대신하고 M쌤 대신에는 SM-3가 도입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이지스 함은 그야말로 신의 방패라는 온갖 첨단 기능을 다 가지고 1조 수천억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이 이지스함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격 미사일을 SM-3 같은 요격 미사일을 가동을 할 때 필요한 레이더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이지스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지스함을 운영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지스함에 곧바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SM-3 미사일이에요. 이것은 사드보다 훨씬 높은 고도 150에서 500km의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요, 북한이 IRBM이나 ICBM을 발사하면 동해상에서 이 SM-3를 쏴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들을 요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몇천 개가 있을지도 모르는 스커드 노동 같은 짧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부분은요, 이게 요격 미사일로 다 요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도 지금 의문이에요. 솔직히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쏠 때 그걸 어떻게 요격을 하겠습니까? 사드도요, 결국 쏠 수 있는 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드도 24발인가 지금 그렇게밖에 못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MSM 사업이라는 것은 이 1조 3천억이나 들어가는데 1조 3천억을 들어서 기껏해야 20에서 40km 고도의 요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SM-3를 도입을 해서 한마디로 이지스함에 달아가지고 이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들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ICBM이나 만약에 IRBM을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지금 요격할 방법이 없는데 SM-3로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송 장관의 말은 맞는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동안에 KAMD 한다면서요. 그래서 KAMD 하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MSM, LSM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스스로 1,400억이나 들여놓고 앞으로도 1조쯤 더 들어가야 되는데 포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거를 개발해봤자 별 쓰잘데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슷한 돈 들여가면 SM-3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SM-3를 한다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방어체계하고 같은데 MD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무슨 조약이 있는 게 아니라 MD에서 쓰는 무기를 쓰면 MD고 MD에서 쓰는 무기를 안 쓰고 우리가 독자 개발하면 KAMD인데 그런데 독자 개발하는 무기를 우리 스스로가 허접해서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이 쓰는 고도 요격 미사일로 가면서 굳이 MD가 아니라고 하고 중국의 MD가 아니라고 MD 참여 안 한다고 약속을 하는 속셈은 뭐냐? 좀 앞뒤가 많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무기를 쓰면 그게 MD예요. SM-3를 쓰면 그게 MD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KAMD는 송영무 장관도 안 되는 거라 판단한 것 같은데요. 송 장관이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